한국 시장 그 자체가 불안, 이런 위기감은 처음. 진짜 섬뜩섬뜩한 말이죠. 지금 현재 우리 시장을 두고 많은 투자자들이 느끼는 감정입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한국 시장 그 자체가 불안하다. 그 불안감이 점점 공포로 바뀌고 있다. 그 공포감이 자칫 잘못하면 시장에 큰 위기도 불러온다. 이런 뜻입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한국 시장 자체가 이미 불안에 뒤덮였다는 뜻이에요. 이대로면요, 위기가 닥칠 수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도 한번 보실래요? 일반적으로 이거 한번 보십시오. 외국인들이 얼마나 빠져나가는지 나타내주는 지표인데요. 작년 11월부터 올 7월까지는 외국인들이 31조 8,170억 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8월, 9월, 10월, 11월에 지금 외국인들이 난리도 아닙니다. 거의 15조가량 빠져나갔습니다. 만약에 앞으로 산만큼 판다고 가정을 했을 때 15조가량을 더 팔면 어떻게 될까요? 위기감은 엄청나게 증폭이 되겠죠. 아마 시장 모두가 걱정하는 게 이거예요. 그만큼 말입니다. 한국 시장의 위기감은 점증하고 있다. 계속 커지고 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안 그래도 시장을 보면 위기거든요. 코스피 지수만 하더라도 올 들어서 6.5%가 빠졌습니다. 2024년 11월 12일 기준으로 2482.57이니까 마이너스 6.5%고요. 172.71이 빠졌어요.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 위기감이 점점 커진다는 뜻이에요.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올 들어서 18.1%나 빠졌습니다. 18.01%. 156.05가 빠져서 현재 11월 12일 현재 710.51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시장의 위협은 점점 커지는 거죠. 그만큼 말입니다. 지금 국장에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탈출을 한다는 거예요. 투자할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기관 투자가가 남아서 투자를 하고 외국인들이 투자를 하고 개미들이 투자를 하고 트로이카 체제로 삼두마차가 계속 달려가야지 시장은 잘 굴러가거든요. 그런데 이 시장에서 말입니다. 개미가 제일 먼저 빠져나갔습니다. 개인 투자자들 말입니다. 국장 탈출은 지능순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해외 시장으로 달려나가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말입니다. 시장에서는 개미 투자자들, 개인 투자자들이 빠지면서 외국인들이 주도 세력이 됐거든요. 외국인들이 주도 세력이 되니까 기관 투자가들이 겁을 내는 거예요. 이게 삼두마차가 돼야 되거든요. 트로이카 체제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쌍두마차가 된 거예요. 개미 투자가는 많이 빠져나가고 그 자리에 누군가 메워줘야 되는데 메워주는 사람이 없이 기관 투자가들 돈을 외국인들이 빼먹으려고 하니 그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러니까 기관 투자가들도 멈칫멈칫하는 겁니다. 그 사이에 외국인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손쉬운 개미 투자자들도 없어지고 기관 투자가들도 멈칫멈칫하니까 외국인들이 빠져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 그만큼 말입니다. 시장에서는요. 외국인의 엑소도스 그게 한국에서 대탈출이 일어나는 것 충격적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왜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됐느냐? 왜 우리 시장에서 이렇게 충격적인 일이 발생이 됐느냐? 간단합니다. 그 시작은요. 금융투자소득세였습니다. 쉽게 말하면 개인 투자자들에게
수익이 나면 3억 이하가 되면 22% 세금 내라. 3억 초과가 되면 초과된 금액에 27.5% 세금 내라. 이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이게 아직까지 법으로 통과가 안 됐어요. 기초공제 5천만 원을 해준다고 하지만 해외 비상장 주식이나 채권이나 파생상품은 기초공제가 250만 원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 국내 투자자들이요, 특히 큰 손들이 국내 투자 안 하는 겁니다. 이럴 바에야 국장 탈출하자. 심지어 시장에서는요, 국장 탈출은 지능순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만큼 많은 투자자들이 해외로 날랐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해외로 갔잖아요. 그런데 그 해외 주식은 사상 최고치, 사상 최고치, 사상 최고치, 사상 최고치만 계속 연발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국장 탈출을 한 사람들은요, 미국 시장에서 적게는 뭐 10%, 20%, 많게는 40%, 50%를 벌었어요. 그러니 큰손들이 돌아올 리가 있겠습니까? 안 돌아오지요. 금융투자소득세를 너무 늦게 이게 뭐 폐지로 가닥 잡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바람에 투자자들도 이제 해외 시장에 적용이 됐다는 뜻이에요.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시장에는 진짜 좋지 않은 뉴스입니다. 시장에 세계 세력이 와야 됩니다. 기관, 외국인, 개미 투자자, 개인 투자자 이렇게 트로이카 체제, 삼두마차 체제가 돼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시장은 굉장히 위기감이 커지고 그 위기감은 지금 시장에서는 장난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게다가 진짜 놀라운 것, 대한민국은요 지금 어느 산업이든 지원할 생각이 없어요. 당장 말입니다. 중국은 모든 산업에 정부 보조금이 다 들어갑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바이오는 바이오대로, 반도체는 반도체대로, 전기차 배터리는 전기차 배터리대로 보조금이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대한민국 안 들어갑니다. 반도체만 보더라도 여러분, 대한민국은요 대출해 주는 게 다예요. 대출해 주는 게. 게다가 시설 투자 세액 공제해 주는 게 다입니다. 보조금은 0이에요. 전 세계가 보조금을 쏟아붓는데 대한민국은 아무것도 안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시장에서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투자하겠습니까? 아니 중국은 보조금 줘서 난리를 치고 있는데 미국도 보조금 줘서 난리를 치고 있고 전 세계가 첨단 산업에는 보조금을 준다고 하는데 대한민국은 보조금도 안 주고 재벌 특혜니 대기업 특혜니 부자 감세니 이런, 죄송합니다, 지랄 같은 이야기를 하면서 시장에는 거들떠 보지도 않는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고리타분한 구시대적 유머를 가지고 지금도 말입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다는 것은 시대에 뒤떨어진 인간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대통령이 식물 대통령이 되니까 야당이 득세를 하고 그 득세가 결국은 시장을 계속 옥죄는 겁니다. 계속 옥죄. 그러니 말입니다. 예, 기업들이 박살나는 거죠. 이렇게 되니까 여러분, 부자들도 해외로 떠납니다. 부자들도. 이제는 부자들도 진짜 떠난다니까요. 상속 증여세가 세계에서 제일 많잖아요. 지금 우리가 최대주주 할증까지 포함하면 60%입니다. 만약에 50억 원을 자녀한테 상속을 한다 그러면 우리나라는요 50억에 대한 상속세는요 적어도 20억 4천만 원이 상속세예요. 미국에 가서 정의하면요, 영원 미국은 190억까지는 상속세가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부자들이 미국으로 갈까요 안 갈까요? 다 가죠. 예, 어디 그뿐입니까? 싱가포르나 호주나 캐나다는 없습니다. 아예 상속세라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심지어 싱가포르로 이민 갔다가 자녀들에게 상속을 하고 다시 역이민으로 들어오는 사람까지 있을 정도입니다. 이 정도면
나라가 얼마나 심각한지 여러분들도 보이시죠? 그런데도 여의도 대통령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재명 대표는 눈 하나 깜짝 안 합니다. 나라가 무너지든 국민이 고통을 받든 나만 대통령 되면 된다. 그 생각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민생과 관련된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여러분, 지금도 기업 규제가 많아서 죽을 판인데 또 규제를 더 씌우고 있습니다. 상법 개정안을 보면요, 대한민국이 이게 국영기업체로 가는 건지 아니면 자본주의를 깨자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당장 상법 개정안에 4가지만 보면 이사 충실의 의무. 이사는 여러분 회사에 충성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주주들에게도 충성하래요. 그러면 여러분 회사가 선장이 둘인가요? 선장이 여럿이 되는 거죠. 회사에 최고 경영자가 있는 거고 주주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의사결정을 함부로 할 수 있겠습니까? 회사는 산으로 가죠. 회사가 최고 경영자를 중심으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여도 회사가 살아갈까 말까인데 여기에 주주들의 이야기까지 들으라. 주주들의 이야기를 안 듣는다? 그럼 법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참 미칠 노릇이죠. 게다가 집중투표제. 이거 집중투표제는요, 정관으로 배제가 가능했습니다. 이제는 집중투표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러면 여러분 매번 말입니다. 소송에만 시달리고 주주들에게 계속 휘둘릴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권고적 주주 제한은 3% 이상 보유한 주주가 제한을 할 수 있지만 지금 이번에는요, 환경이나 사회나 지배구조와 관련된 안건은 주주총회에서 발의해서 의결할 수 있다고 이렇게 바꾸겠다는 겁니다. 난리도 아니죠. 전자투표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사회 의결로 전자투표제 실시할 수 있는데 그냥 전자투표제를 의무화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 기업 규제는 더 쉬워진데 또 더 쉬우는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기업할 마음 나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대한민국으로 기업이 돌아오는 리쇼링이라고 하나요? 돌아오는 기업은 없습니다. 최소로 적고요. 전부 나가기만 합니다. 전부. 해외로 뭐 중국으로 인도로 미국으로 유럽으로 다 나가기만 합니다. 그러니 나라가 지금 누란 지위에 있다 이런 말에도 틀리지 않고요. 제가 이런 위기감은 처음이다 이렇게 제목을 달았잖아요. 그만큼 대한민국 경제 상황을 보면요. 주식시장에서 외국인들이 실망해서 떠난다? 투자자들이 실망해서 떠난다? 이것은요. 우리 시장 자체가 점점 붕괴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에다가 옥죄는 규제는 또 얼마나 많습니까? 그 규제 때문에 자유롭게 사업활동을 못하는 거고요. 자유롭게 사업활동을 못하면 기업은 무너지는 거예요. 기업은요. 살짝 잘못하잖아요. 삐끗했다가는 무너진다, 망한다 이 말이 틀리는 말이 아닙니다. 지금 대한민국에게 이런 위기감이 시장 전체에 깔려 있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투자자들은 대한민국 그 자체를 위기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위기를 맞을 수도 있어요. 투자자들이 한국 시장에서 쭉 빠져나간다는 이야기니까. 그러면 과거처럼 외환위기라고 이야기 안 해도 내환위기라고 하는 최악의 상황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럴 때예요. 저는 그만큼 말입니다.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사실상 경제에 의해서 법을 바꿀 수가 없으니까 또 여론정치를 할 줄 모르니까 지금 사실상 식물 대통령이에요. 법을 가지고 경제의 어떤 난맥상을 풀어줄 것은요. 예를 들어 말입니다. 주 52시간제, 최저임금, 임대차 3법 이런 것들이 핵심이거든요. 하나도 못 풀었습니다. 게다가 옥죄하는 법안은 계속 만들어지고 있고요.
상법 개정안 이거 만들어지고 나면 여러분 기업들 더 많이 떠날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사업할 수 있겠습니까? 대한민국에 사업하기가 쉽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분명히 여러분 규제를 혁파 깨버려야 되는데 규제가 더 쉬워지잖아요. 이거 자칫 잘못하면요. 셀 코리아라고 이야기하나요? 외국인들이 한국에서 탈출하는 거 못 막습니다. 잘못하면 진짜로 큰 위기가 올 수도 있다는 것 저는 여러분들에게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충분히 그런 일이 벌어질 가능성도 점점 높아집니다. 점점. 그래서 제가 충격적인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 그 말씀을 여러분께 드리고 있는 겁니다. 와, 작은 단서가요. 현실이 됩니다. 지금처럼 바뀔 공산이 전혀 없잖아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경험 못한 위기를 겪을 수도 있다는 것 다시 한번 보시면서 시장을 관망해야 되겠다. 그 말씀 꼭 드립니다.